반갑습니다. 저는 맥박이고요. 우리 기업하는 분들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들의 사업의 삶의 최상화를 이끄는 맥시마이저 박사 맥박입니다. 네, 우리가 스타트업, 투자 유치 요즘에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그리고 중소기업들, 소기업들도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받거나 혹은 매출을 높여서 상장 혹은 엑시트를 하려고 합니다. 의외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투자 유치에는 혈안이 되어 있고 집중하고 있지만 반대로 투자를 받았으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원래 채무보다 더 비용이 높은 것, 자본 비용이 훨씬 높다라고 하는 게 바로 투자 유치인데요. 투자 유치를 한 후에 시리즈 A, B, C 뭐 10억, 20억, 50억, 100억 투자 받았다. 여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회수 전략이 과연 있느냐? 실현되고 있느냐? 특히 최근에 쿠팡의 미국 상장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이슈가 되어 왔는데 실제로 투자를 받은 만큼 우리는 무언가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 이 부분이 너무 약하다. 출구는 없다라는 거죠. 특히 스타트업이나 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업을 한 단계 점프업을 시키고 자금을 더 용이하게 조달하고 나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상장 혹은 기업 공개라고 얘기하는 IPO가 필요하고요. 한국에서는 코스닥, 미국에선 나스닥. 이 시장이 아무래도 우리의 타겟이 되겠죠. 자, 이 얘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상장 혹은 IPO 왜 하려는 거지? 이 부분 깊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보면 많은 역량 있는 기업들이 투자 유치에만 멈춰있지 않고 투자 유치하고 또 무관하게도 상장을 준비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들 중에 상당수는 아직 상장에 대해선 관심도 둬본 적이 없기도 해요. 그래서 투자를 제공한 엑셀러레이터 혹은 VC, 기타 PE들 여기서도 상장 이 부분 엑시트를 미처 깊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투자를 했다가 요즘에 창업 활성화를 따라서 이 엑시트에 대한 난관에 봉착을 한 상황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트 왜 하려고 하고 왜 필요한가? 이 부분은 투자를 받았으면 엑시트를 해야 되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투자 회수 전략은 M&A 혹은 대단한 매출을 높여서 배당을 해주거나 마지막 하나가 IPO 혹은 상장이 있죠. 그런데 어디서 속 시원히 알려주는 곳이 없어요. 저도 투자 유치하는 기업들 또 제 회사 어떻게 이 IPO를 한 번 더 스터디해보고 만들어볼까 하면 정보가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IPO 절차가 너무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 증권사 그리고 한국거래소 같이 그런 관리하는 기관 혹은 그런 관리자들 혹은 일부의 회계법인, 법무법인의 영역처럼 좀 굳혀져 있어서 정보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뚫어보자, 펼쳐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맥박 여러분의 사업을 최상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드리는 나름의 경영학 박사로서 조금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시작을 해봅니다. 네, 기업 관점에서 코스닥 상장 파헤쳐보기. 실제 유튜브나 많은 자료들을 보면 투자자 관점 혹은 회계 관점에서의 상장에 대한 얘기들은 많아요. 그리고 공모주, 청약 뭐 이런 최근에 막 이슈도 많이 되고 있죠.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상장을 하지? 어떻게 IPO하고 엑시트하지? 여기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하길래 제가 한번 부족하지만 역시 저도 스터디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저의 경험, 제가 진행하는 컨설팅의 역량을 바탕으로 조금씩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모든 내용은 물론 근거와 자료에 기반을 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은 저의 해석 그리고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매우 주관적, 편향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얘기 해볼까요? 먼저 코스닥 상장을 많이 얘기를 하고 코스닥, 미국의 나스닥을 베껴서 한국에서 만든 거죠.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에는 뭐가 있죠?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코넥스가 있습니다. 네, 투자자 관점에서 코넥스 아예 못 들어본 분도 계실지 모르겠고요. 기업 입장에서도 코넥스 오히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뭐가 다를까 한번 볼게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한국에서 주식시장이 가장 메인이 되고요. 종합주가지수라고 하죠. 영어로 써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뭐 코리아 컴포지트 스탁 프라이스 인덱스. 네. 종합주가지수 즉 유가증권 시장 이 개념이고요. 오래됐어요. 1956년에 개장을 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기업 중심의 증권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1100조 원 규모에 달한대요. 감이 오시나요? 엄청 크다. 아주 크다. 한국치고는 매우 큰 시장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코스닥은 뭐지? 코스닥은요, 나스닥,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벤치마크해서 한국에서 만든 건데 주로 기술주 중심 시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ITBT, CT 이런 것들, 그리고 요즘에 가장 핫한 게 이제 바이오 쪽이었는데 바이오 그리고 혹은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주들이 중심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중소기업 중에 역량 있는 벤처기업들의 시장을 만들어주자라는 취지에서 1996년에 비교적 최근이죠.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특히 코스닥 하면 벤처하면 IT, BT, CT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된다라고 이해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코넥스는 뭐지? 코스닥에도 진입하기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서 비교적 코스닥 이후에 아주 최근에 만들어진 시장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들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그리고 코스닥을 진출하기 위한 전 단계로 기업을 좀 지원해주자라는 취지, 아주 좋은 취지에서 코넥스 시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코스닥에 비하면 훨씬 더 모험적인 시장이 되겠죠. 왜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클 거고요. 또 반대로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지도 않는 시장이겠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자 입장에서도 도전적인 시장이 될 수 있겠지만 초기에는 코스닥에 진입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코넥스를 의도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코넥스에 대해서 거래소에서 관심도 조금 떨어졌고 실제 코넥스 시장이 코스닥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메리트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코넥스는 굳이 꼭 거쳐야 될 단계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추세에 있고요. 오히려 코넥스보다 요즘 비상장, KOTC, 38 커뮤니케이션 이런 데를 통해서 비상장 주식이 오히려 요즘에 더 활성화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장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리는 코스닥,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하면 코스닥을 먼저 들어가고 거기서 대기업화, 중견기업 이상의 급이 된다. 그러면 코스피로 또 넘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우리는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자, 코스피와 코스닥을 그럼 비교해 볼게요. 먼저 이거는 아주 단편적인 그냥 기초 비교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내용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참고차 비교를 위해서 몇 가지 데이터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좌측에 코스피, 우측에 코스닥 있죠. 코스피는 자기 자본 300억 이상이고요. 주식이 100만 주 이상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적어도 설립한 지 3년 이상은 되어야 하고요. 근데 정말 대기업에서 한 사업 부분을 딱 떼내서 상장하는 케이스. 최근에 따상상 이런 얘기 나오는 그런 주들 있죠. 거의 그쪽이 아마 이쪽에 해당이 될 거예요. 대기업에서 하나의 사업 부문을 딱 떼가지고 몇 년 후에 상장 딱 시키는 이런 시장들. 최근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 보통 1000억 이상이면 어느 정도 급 규모인가요? 적어도 중견기업급은 되죠. 대기업 2000억 원 이상의 급, 이런 급들의 시장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코스닥은 비교해 볼게요. 자기 자본 300억이었는데 코스닥은 30억. 그리고 설립 3년 이상 요건은 동등하지만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꼭 설립 요건은 상관이 없다. 이런 벤처기업은 여기에 훨씬 더 이득을 보는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최근 매출액이 100억 이상이면 된다. 자, 보세요. 코스피는 최근 매출액 1000억 이상이고요. 코스닥은 최근 매출액 100억 이상이면 됩니다. 뭐죠? 거의 10배 규모로 큰 회사들을 위한 코스피 시장, 반대로 10배 이하로 작은 회사들, 코스닥, 중소형주 혹은 벤처 중심의
상장, 코스피는 대기업 중심의 상장, 이렇게 구분이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비교해 볼게요. 이게 기업금융 나들목이라고 거래소 관련돼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한 사이트인데 2014년 자료밖에 업데이트를 안 해놨더라고요. 일단 가져와 봤어요. 유가증권,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교하고 있는데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관심을 볼 것, 아래쪽에서 밑에서 두 번째 상장 기업 수 772개사가 있다고 하고요. 코스닥은 약 1000개사, 코넥스는 55개사 정도 있다고 합니다. 최근 데이터를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유가증권 코스피는 여전히 2020년 말 기준으로 여전히 778개사밖에 없어요. 대기업의 시장이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높은 거죠. 네. 2014년 대비 뭐 6개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뭐죠? 거의 300개 이상, 400개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코넥스도 2배 정도 증가를 했네요. 네. 그리고요, 시가총액. 시가총액 뭐죠? 주식 수 곱하기 주식 가격입니다. 네. 그게 시가총액이라고 하는데 전체 주식 현재 증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전체 규모가 1900조 정도로 훨씬 더 늘었고요. 거의 2000조에 달했네요. 코스닥은 380조 정도로 증가를 꽤 많이 역시 3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코넥스는 거의 5배 증가했네요. 규모는 많이 증가했지만 역시 개수로 치면 많이 모자라는 상태였겠네요. 코스닥에 비하자면.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핫해지고 있다. 자, 그래서 기업가, 창업가를 위해서 맥박이 이제부터 달립니다. 네, 뭐죠? 오늘은 그냥 코스피, 코스닥 비교를 위해서 아주 전초전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봤고요. 이미 훨씬 더 잘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워낙에 이런 기업을 위한 정보가 부족하길래 제가 조금씩 한번 풀어보고 저 역시도 더욱더 스터디하면서 하나하나 아주 주관적이고 편향적으로 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